책을 읽는 당신이 별처럼 빛나길. 책방 별곡. 안녕하세요, 책별님들. 오늘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책은 The Answer, 어느 월스트리트 트레이더의 다이어리입니다. 저자 뉴욕 주민, 출판사 푸른숲. 그럼 시작할게요. 저자 소개. 월스트리트 헤지펀드 애널리스트 출신 트레이더. 민족 4강 고등학교를 나와 펜실베니아 대학교 경제경영학사 과정 와튼스쿨을 2년 반 만에 조기 졸업하고 21살에 글로벌 경영 전략 컨설팅 회사 맥킨지에서 커리어를 시작했다. 이후 JP 모건과 시티그룹 투자은행 부서, 세계적인 부동산 사모펀드를 거쳐 롱숏 전략을 구사하는 헤지펀드 애널리스트, 트레이더로 활약하며 10년 이상 월가에서 커리어를 쌓았다. 현재 한국 개인 투자자를 위한 미국 주식 유튜브 채널 뉴욕 주민을 운영 중이다. 프롤로그. 투자란 수학적, 경제적 지식보다 인문학에 훨씬 더 가까운 행위다. 물론 현명한 투자를 위해서 필요한 기초적인 재무, 회계 지식은 있어야 하지만 결국 시장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이고 사람에 대한 공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투자와 투기는 한 끗 차이다. 원칙과 철학, 내가 투자하는 대상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는 매매 행위는 투기일 뿐이다. 무지를 바탕으로 행동하기 때문에 투기하는 사람들은 본인의 행동이 투기라는 인지조차 하지 못한다. 나는 이 책을 통해 무분별하게 행해지는 그러한 위험한 사고와 행동 패턴이 사라지는데 조금이나마 일조하고 싶다. 투자를 했다면 매수한 종목이 왜 안 오르지 하며 하루에도 수십 번 차트를 확인하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에게는 속 시원한 해답 없이 듣기 싫은 소리로 가득 찬 책일 수도 있겠다. 예전과 달리 금융 지식은 오늘날을 살아간다면 누구나 갖추어야 할 기본 소양인 시대가 왔다. 나는 고등학교 의무 교육 과정에 금융, 경제, 투자 교육을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꼭 필요한 생존 기술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자극을 주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 올바른 투자관 적립의 길잡이가 될 수 있길 바란다. 이해도 못하는 금융상품에 손을 대고 기본 분석 한번 하지 않은 회사의 주식을 사놓고 내일 당장 오를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기를 바란다. 왜 수영도 할 줄 모르면서 바다에 뛰어드는가? 마지막으로 경쟁이라는 단어로는 충분히 표현조차 안 되는 치열한 생존의 장에서 천재라고 불리는 사람들만 모인 곳에서 수없이 좌절하면서도 버텨보겠다고 발버둥 쳤던 나름의 성장 스토리도 함께 공유하고 싶다. 그 과정에서 경험하고 느꼈던 점들은 각자 자신의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맥락에서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믿는다. 결국 이 책은 여러분의 그래서 주식 뭐 사야 돼? 에 대한 매우 긴 대답일지도 모르겠다. 또한 월스트리트라는 무대에서 그 세계에서는 피라미드의 꼭대기라 할 수 있는 헤지펀드에서 일하면서 나만의 투자 원칙을 하나하나 발견해갔던 개인적인 기록이기도 하다. 내 이야기가 여러분이 걸어가는 각자의 길에서 동기부여가 되고 신선한 자극이 되었으면 한다. 파트 5. 제2의 본성으로 기르는 투자 DNA. 투자 심리에 지배당할 것인가, 심리를 지배할 것인가. 전자가 감정을 가지고 있다면 물리학이 얼마나 더 어려웠을 것 같은가. 물리학자 리처드 파인만이 남긴 유명한 말이다. 나는 이 말이 주식시장이 어려운 가장 근본적인 이유를 가장 직관적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본다. 원래 전자와 같은 물리적인 것들은 직선이나 정해진 일정 궤도상을 움직이지만 사람이 관여하는 순간 일정한 공식 따위는 사라지고 불규칙한 곡선형 사이클에서 움직이게 된다. 주식시장은 원론적으로는 기업의 가치를 나타내는 유가증권들의 움직임이지만 그것을 사고파는 주체가 사람이기 때문에 주식은 전자처럼 예측 가능한 패턴으로 움직일 수 없다. 사람에게는 감정이란 불규칙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전자에도 감정이 있다면 우리가 배운 대로 일관되게 적용되는 물리학 법칙 따위는 성립할 수가 없고
현대 물리학은 붕괴할 것이다. 생각해보면 지속적으로 수익률을 올리는 트레이더들의 공통점, 꾸준히 투자 성공 사례를 이어온 펀드 매니저들의 대표적인 공통점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차분하고 이성적인 성향이었다. 감정에 쉽게 지배당하고 일관성 없이 작은 변수에도 흔들리며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자기 편향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존재들의 집합체인 주식시장에서 그런 아웃라이어들이 상대적으로 고수익을 내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현재 월스트리트의 레전드라고 불리는 투자의 대가들이 세 자릿수 수익률 실현과 펀드 자산을 급속도로 증식한 공통된 시기가 있었다. 바로 주식시장의 과열기인 버블과 폭락장일 때다. 감정의 극단성이 고조된 시장에서는 자산 가격 역시 극단적으로 지속 불가능한 수준까지 도달한다. 그게 터무니없는 고점이 됐든 저점이 됐든 역사적으로 그런 때일수록 시장의 여러 가지 현상들이 비이성적임을 알리는 수많은 시그널을 보내지만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그 시그널을 제대로 포착하고 원칙적으로 포지션을 구축해 나가는 사람들은 극소수다. 그들을 우리는 성공한 투자자라고 부른다. 시장은 항상 변화한다. 하지만 시장에서 유일하게 변화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다. 시장에 참여하는 인간의 본성이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다. 무의식적으로 이성보다 감정에 의존해 판단한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이 중대한 판단일수록 감정이 지배하는 정도가 더 심한 것 같다. 사람이 객관적인 사실과 이성에 의해서가 아닌 주관적 선호에 가중치를 두고 판단하는 것을 편향이라고 한다. 심리학에서 다루는 여러 가지 학술적인 편향들이 있겠지만 내 경험상 주식시장에서 특히나 더 도드라지는 몇 가지가 있는 듯하다. 월스트리트에서 난다 긴다 하는 투자자들이 하는 치명적인 실수들 중에서 밸류에이션 계산 착오나 비즈니스 모델, 산업 트렌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투자 실패 사례는 극소수라고 보면 된다. 그들의 실수는 대부분 잘못된 자기 편향에 사로잡혀 해당 포지션에 대한 매수, 매도 규모, 타이밍을 잘못 잡거나 추가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기존에 가졌던 확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포지션을 고집한 결과였다. 수익률을 좌우하는 판단 편향.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이 진실이라고 믿는다. 데모스테네스, 고대 그리스의 정치가. 투자자들은 종종 비합리적으로 행동한다. 개인뿐만 아니라 자본적, 전문적 우위에 있는 기관 투자자들조차도 항상 최적의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다. 기관도 결국에는 사람, 개인들이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펀드 매니저, 트레이더 한 명을 따지면 인간적인 부분은 개인과 다를 바 없다. 오히려 자본력과 전문성으로 무장한 에고 때문에 자신이 내린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기 쉽다. 비합리적인 판단에 자기 확신까지 더해진 개인들이 주식시장의 다수를 차지하기 시작하면 심각한 경우 집단적 광기로 이어지기도 하고 때문에 특정 주식 가격이 터무니없이 상승하기도 한다. 게다가 이러한 비합리적인 행동이 집단성을 띠면 서로 상쇄되지 않고 서로 강화해버린다. 나는 바로 이 점 때문에 효율적 시장 가설을 믿지 않는다. 사람이 매매에 관여하는 한 완벽하게 효율적인 시장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집단적 판단 편향이 있어야 차익 실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는 이러한 비합리적인 시장을 선호한다. 물론 그 어떠한 차익 거래 형태도 위험하다. 과대평가된 주식은 숏, 저평가된 주식은 롱 포지션을 취하는 것인데 문제는 과대평가된 주식은 앞으로 더더욱 과대평가될 수 있고 오늘 저평가된 주식은 내일 더 저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한동안 손실 구간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하지만 결국은 시장의 비합리성에 편승하면서 수익 실현을 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편향된 심리가 주도하는 왜곡된 시장은 차익 거래의 보물선과 같다. 다만 나 자신도
그러한 편향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할 뿐이다. 마지막 비관주의자가 낙관으로 돌아설 때 찰리와 잭은 같은 회사에 다니고 직급도 연봉도 비슷하고 같은 동네에 살고 있다. 어느 날 찰리는 최근 주식 계좌를 만들고 정말 핫한 테크 주식에 올인했는데 벌써 많이 올랐다며 잭에게 자랑을 한다. 잭은 성실하게 월급을 모아 꼬박꼬박 저축을 하는 타입으로 평소 같으면 찰리의 허세 섞인 재테크 자랑을 흘려 듣겠지만 요새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주식 투자를 한다기에 찰리가 올인했다는 종목을 찾아보았다. 찾아보니 이 종목은 퍼 100배수에 거래되고 있는 고평가 주식이다. 아무리 테크 주식이라지만 세 자릿수 퍼라니 이게 무슨 말인가. 찰리의 말을 무시하기로 한다. 일주일 후 이 종목은 50% 추가 상승했다. 찰리는 벌써 원금의 2배 가까이 수익을 올리고 있다며 잭에게 왜 지난주에 따라서 사지 않았냐고 놀린다. 잭은 찰리가 어쩌다 운이 좋았을 뿐이라며 대수롭게 넘기려 했지만 어딘가 살짝 불편한 기분은 어쩔 수 없다. 그로부터 또 한 주가 지났을 때 찰리가 올인한 주식은 100% 가까이 상승했고 찰리는 수익 실현을 위해 종목을 매도했다. 그리고 수익금으로 또 다른 대박 주식을 샀다. 찰리는 이번에도 잭에게 자기가 산 종목을 기띔해주며 저번보다 훨씬 더 핫한 주식이라고 너도 고집 부리지 말고 사라고 한다. 잭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번에도 종목을 검색해본다. 세상에 퍼 200배수의 현금 흐름은 수년째 마이너스다. 이런 형편없는 기업에 투자하다니 찰리가 불쌍하다. 다음 주쯤 폭락할 주식 때문에 불행해할 찰리의 모습을 상상하자 약간의 샤덴프로이데가 느껴진다. 샤덴프로이데, 독일어로 타인의 불행을 보면서 느끼는 기쁨. 하지만 웬걸, 일주일 후 주식은 3배 가까이 뛰었다. 한 달 후 찰리는 두 번째 수익 실현 이후 또 다른 초대박 테크 성장주에 투자했다며 잭에게 자랑한다. 잭이 이 기업을 찾아보자 이번에는 겨우 퍼 50배수 정도 주식이다. 이것도 높고 여전히 주식이, 아니 시장 전체가 고평가되었다고 생각하는 잭이지만 그동안 찰리 녀석이 너무나 쉽게 돈을 번 것을 구경만 하고 있는 게 화가 나기도 하고 이번에도 기회를 놓치기 싫어서 따라 사기로 한다. 그동안 찰리가 번 것보다 더 많이 벌고 싶은 마음에 은행 계좌에 있는 전 재산을 이 주식에 올인했다. 한 달 후 주식 시장의 버블이 드디어 터지면서 시장과 함께 이 주식은 90% 이상 폭락했다. 잭은 전 재산을 잃었다. 이 이야기에서 느끼는 바가 있는가? 무엇을 느꼈는가? 잘못은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 찰리, 잭, 시장?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찰리와 잭이 있다. 우리 자신이 찰리나 잭이었던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시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꽤나 명확한 시그널을 보내준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그 시그널이 너무나도 뚜렷하고 당연해 보이지만 과열된 시장에서는 눈앞에 보이는 시그널조차도 인지하지 못하게 된다. 시장이 알려주는 이상 징후가 진정한 가치를 발휘하는 상황은 후자인데 말이다. 시장의 마지막 낙관주의자가 비관으로, 마지막 비관주의자가 낙관으로 돌아설 때가 비이성적인 시장이 제자리를 찾아오게 되는 변곡점이다. 그 시그널을 포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변곡점에 다다르는 타이밍을 분별해낼 수만 있다면 버블에 올라타서 마음껏 수익 실현을 해도 좋다. 그것을 판단하는 능력이 냉정한 소수에게만 있다는 것이 문제일 뿐이다. 트레이딩에서 추세 추종이라는 말은 이름만 거창할 뿐 결국 이 이야기에서의 찰리가 되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뜻이 된다. 그리고 추세 추종의 가장 큰 리스크는 과열된 시장이 폭락하기 바로 직전 추세의 전환점을 포착하지 못하고 재기되는 실수를 저지르는 일이다. 마켓 버블이란 비합리적인 가격에 매수하더라도 나보다 더 비합리적인 가격에 매수할 그 다음 바보에게 매도하는 매매가
반복되어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시장에서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는 너무나도 많다. 버블의 끝자락에 올라타는 마지막 바보가 되지는 말자. 예측할 순 없지만 대응은 할 수 있다. 나는 시장을 장기적으로 예측하는 일 따위는 하지 않는다. 무모하고 시간 낭비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건 5년, 10년 후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가 아닌 오늘 하루, 앞으로 5일간 시장을 움직이고 있는 중요한 요소들이 무엇인가 파악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요소들이 움직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한 대응 전략을 세우고 실행한다. 개별 종목에 대한 투자 역시 마찬가지다. 주식이 특정 타이밍에 특정 주가에 도달할 것이라는 예측은 하지 않는다.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어느 시점에 어떤 수준의 주가이느냐에 따라 내가 대응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서는 수없이 고민하고 최적의 트레이드를 구상하기 위해 노력한다. 내가 생각하는 현명한 투자란 결국에는 얼마나 대응을 잘 하느냐가 좌우한다. 운이 좋아서 바닥에 진입했다면 신속한 트레이드로 대응해야지 때를 놓쳐 후회하면 기회비용만 커질 뿐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분별력을 잃을 때 냉정을 잃지 않고 적절한 트레이드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은 그들이 돈을 잃을 때 나는 잃지 않는다는 뜻이다. 주식 시장을 예측하는 일은 불가능하지만 대응을 잘하는 것은 가능하되 매우 어려운 일이다. 모든 시장 참여자들이 적절한 대응으로 최적의 트레이딩만 한다면 완전한 효율적 시장이 되어 나 같은 사람들은 더 이상 일거리가 없어 다른 진로를 고민해야 할지도 모른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대응을 잘하는 사람들은 시장에서 항상 소수다. 하지만 시장을 장기적으로 예측하지 않는다고 해서 기업의 장기적인 가치를 추정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이 둘은 전혀 다른 개념이다. 가치를 보는 장기 투자자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가장 비대칭적인 가치 제한을 찾는 것이다. 여기에는 세 가지 키워드가 있다. 첫 번째, 비대칭적인 가치 제한. 이것을 헤지펀드에서는 비대칭이라고 한다. 하락 위험 대비 상승 여력이 훨씬 높은 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두 번째, 비대칭적인 가치 제한. 현재 시장 가격과 무관하게 펀더멘털을 기반으로 산정한 기업 가치가 같은 업계 유사 기업들 대비 훨씬 높은 기업의 주식이 가치 있는 자산이다. 세 번째, 비대칭적인 가치 제한은 밸류 프로포지션이다. 아직 내재된 가치가 현실화되지 않아서 시장으로부터 외면받고 있는 기업의 주식을 뜻한다. 이런 종목의 경우 기본 1, 2년 정도는 시장 평균을 크게 하회하는 수익률을 기록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의 포트폴리오에서 오래 살아남지 못한다. 주식이 제한하는 미래 가치가 실현되기까지의 기간을 인내하지 못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당장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종목으로 바꿔버리기 때문이다. 누구나 매수를 꺼려할 대상에 대한 가치 중심의 장기적 투자 전략을 유지하는 헤지펀드 매니저에게 단기적인 시장 반응은 매매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아무리 펀더멘털이 좋아도 투자한 종목의 주가 모멘텀과 내 포지션이 꼭 동일하게 움직이라는 법은 없다. 시장은 상식적인 범위 밖에서 움직일 때가 더 많다. 과열된 불마켓에서는 그 어떠한 나쁜 뉴스도 무시되기 마련이고 위험 회피성이 높은 베어마켓에서는 아무리 좋은 뉴스도 주가에 잘 반영되지 못한다. 하지만 대응을 잘 한다는 건 이러한 시장 움직임에 일일이 반응하며 잦은 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각종 자본들에도 흔들리지 않고 투자 전략을 고수하며 장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유지하는 것이다. 성공한 투자를 위해서는 정신적으로 올인해야 한다. 직업이 아니라고 해서 투자, 트레이딩을 취미생활이라고 하는 말을 나는 용납할 수 없다. 생사를 거는 사람들과 경쟁하는 시장을 취미 취급하면 수익률도 취미 수준일 수밖에 없다. 투자의 본질을 이해하고 자신만의 투자 원칙을 세우고
투자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는 메모, 실패와 성공의 이유를 상기시킬 수 있는 트레이딩 일지를 만들어서 기록해두어야 한다. 여기까지 오디오북 잘 들으셨나요? 더 자세한 내용은 책을 구매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즐거운 금요일 보내시고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